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경기는 소피아 보데글림트의 경기입니다. 소피아 팀은 로마 원정에서 대패를 하고 난 뒤에 홈에서 첫 승을 노리는 곳으로 보데글림트 팀은 처음의 경기에서 조려로안을 잡은 곳입니다. 소피아 팀은 지난번의 유로파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 있어서 컨퍼런스 리그 조별에서 예선에 다시 로마를 만났습니다. 처음의 경기부터 원정 경기에 임하게 되었던 캐리가 선제골을 넣게 되면서 앞서 나갔는데 그 후에 대량 실점을 하면서 대패를 하였습니다. 너무 빠르게 골을 넣고 난 후에 수비적으로 전환을 하였고 상대방에게 중원의 주도권을 내준 것이 패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경기에서의 윙어인 발드슈트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홈 경기에는 나설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보데글림 팀인데 돌아온 유럽의 대항전 처음의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곳입니다. 2위를 두고 나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는 조려로안 상대로 경기 종료 직전에 한 골을 내주긴 하였는데 3대1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베르그 살트네스 선수 등 중원의 3선의 조합이 상대방을 압도를 하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게 되었고 솔바켄, 펠레그리노 등 2선의 자원의 경기력도 좋았습니다. 모여 로데 삼프스테드 등 자국의 리그에서 안정감을 보여주게 된 수비진도 탄탄했습니다. 소피아 보데글림에 있어서 소피아 팀이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것 같기는 하지만 보데글림이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때에는 승패가 따로 갈리지 않을 것 같으며 소피아 팀은 발드슈트의 공백 속에서 원활하게 측면의 돌파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캐리가 전방에서 고군분투하긴 하겠지만 두껍게 수비벽을 두고 나올 원정팀의 수비에 고전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단 보데글림 팀은 원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승점에 3점까지 가져가기는 어려운 일 같으며 중원을 두텁게 내세우면서 점유율 싸움에서 나설 원정팀이 원하는 승점 1점과 함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참고로 CC가 소피아 팀이 FK 보데글림트와 2021-2022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를 치르게 되어져 있으며 소피아 팀은 오랜만에 클럽의 대항전의 무대를 밟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것을 기대를 하긴 힘들다는 의견이 무척이나 많이 있으며 최근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리그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전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위를 가져가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의 경기에서도 차이는 크게 느껴지며 쉽게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소피아 보데글림 축구에 있어서 원정에서도 연속을 해서 무너졌으며 보데글림트 팀은 최근에 노르웨이 리그에서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들어서 수비가 확실하게 안정감을 찾은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그 부분이 중요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는 로마 팀의 5실점에 대패를 당했었던 소피아 팀은 이후에 리그에서 연승으로 행진을 달리면서 분위기를 추스르는 데 있어서 성공을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비의 라인에서 여전하게 실점이 이어지는 등의 전체적으로 집중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루안스크의 승리를 만들어가면서 기세를 올리게 된 보데글림은 이후에 리그에서도 연승으로 행진을 거듭하는 등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좋다라는 의견이 무척이나 많이 있으며 어느 곳이 이길지에 대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 통합을 하여서 공통점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포츠라고 하면 경기를 하기 전 누가 이길지 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경기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였는지에 관해서는 파악이 가능하니 혼자서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통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피아 보데글림에 있어서 수비와 역습을 통하여서 이번에 원정에서 승리를 얻어가는 데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이점을 안고 승부에 나서게 되는 소피아 팀인데 최근에 보데글림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압도적 우위까지는 바라보기는 쉽지 않은 승부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흐름에 따라서 보데글림 팀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모습도 충분히 그려볼 만한 승부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팀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쉽게 균형이 쏠리는 승부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정말 많이 있으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두 팀에 있어서 어느 한쪽은 이게 너무 뛰어나요 라고 말할 것이 없으며 양팀 모두 약점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그에서 끌어올리게 되는 득점력의 힘도 역시나 무시를 할 수는 없는 승부라고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소피아 보데글림 축구에 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합해 보신 분들 중에서 나는 도저히 결론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계실 것 같습니다. 혹 스포츠가 처음이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걸 읽어보신다고 해도 알아먹기 어려운 말들 투성일 건데 그런 분들은 문의를 주신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시게 되면 알아먹기 쉬운 글로 바뀌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경기는 소시에다드와 모나코의 경기인데요. 소시팀은 호벤의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곳으로 모나코 팀은 그라츠전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소시팀은 이삭과 야누자이의 골로 호벤의 원정에서 패배를 하지 않았으며 그라치의 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 팀의 순위 싸움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중한 원정의 무승부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된 홈에서의 경기에서는 이성과 최전방이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며 엘루스텐도 주벨디아의 중앙에서의 수비는 라인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메로니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전개를 하며 전방을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실바와 웨아사발리, 이삭을 지원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모나코 팀은 부진하던 시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는 폼을 끌어올렸습니다. 벤 예데르 선수가 리그에서 멀티골 경기를 하였으며 기아타 마르틴스 골로빈 등의 선수가 측면에서의 자원들이 동시에 경기력을 끌어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단 마리판과 파블로 비치 등의 최종의 수비는 상대방에 따라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다소 불안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때에는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소시에다드 모나코가 원정에서 라인을 내리고 나서 지지 않는 경기를 원하긴 하겠지만 메리노와 주비멘디, 다비드 실바가 홈에서의 출격을 할 소시에다드 중원이 상대를 서서히 잠식을 하여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모나코 팀은 장신의 선수의 제공권 장악에 있어서 고전하기 때문에 세를로스의 전술적의 가치도 높다라는 점으로 홈의 이점을 충분하게 노릴 수 있는 소시에다드 팀이 첫 승을 따낼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두 곳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헤쳐 보게 된다면 레알 소시에다드 팀은 조에서 2위를 자리하고 있으며 승무 무승승의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전에서 아인트호벤 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게 되었고 상당히 내용적으로는 고전을 하였지만 공격수 수비수의 집중력을 높여서 소기의 목적을 잃어버린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라운드 역시나 비슷하게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으며 우선 이곳은 경기의 주도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있는데 공격진의 스쿼드가 붕괴가 되어버린 곳입니다. 이삭 선수, 세를로스, 페르난데스 선수가 현재 발표에 따르게 되면 모두가 부상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며 겨자 먹기로 젊은 피로 로베테 선수를 주전의 스트라이커로 활용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신뢰도에 있어서는 낮은 편입니다. 소시에다드 모나코 축구에 있어서 다득점을 생산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수비의 경쟁력에 굉장히 떨어지는 곳으로 주벨티아 노르망 센터백의 조합에 있어서 1대1 매치업에서 열세를 보이는 장면을 노출을 하였고 니코 몰레알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빠지게 된 왼쪽의 날개 역시나 위기를 초래합니다. 실점에 있어서 허용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장자는 파체코부터 시작을 하여서 리코 몰레알, 이아라멘디, 구리디, 실바, 바레네트세아, 이삭, 세를로스, 페르난데스 선수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AS 모나코 팀인데 조에서는 당당하게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으로 패승 무승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정에서 상승세를 보실 수 있는데 시즌의 극초반에 부진의 골이 깊었는데 진영을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승수를 올리는 데에 있어서 고삐를 당깁니다. 지난번에 공식전 4원의 경기에서 3승 1무로 패가 없는 곳으로 원정의 분리를 뚫고 난 다음에 선전은 충분한 곳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팀은 공격이 살아났는데 지난번에 무패의 기간 동안 조합으로 9득점을 적중을 하였습니다. 투톱의 조합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전술을 가미를 하면서 공격의 패턴 다각화를 읽어내기도 했습니다. 소시에다드 모나코에 있어서 벤예네르, 폴란트 선수 등의 개개인의 기량 또한 올라와 있는 상황으로 무득점에서 멈춰버린 경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수비의 기복이 여전한 곳으로 마리판 선수가 후방에서 불안한 모습을 많이 연출을 하고 있는 중이고 윌선의 투 볼란치의 압박에 있어서 경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스쿼드 뎁스가 그리 두터운 편은 아닌데 변화의 폭을 쉽게 가져가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린시트를 딸 것인가에 대한 사항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결장자는 마셀린 선수입니다. 결론은 소시에다드 팀이 상대방을 몰아칠 준비를 마쳐버린 상태로, 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은 전력의 열세가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강공을 제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수비의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기도 하며, 반면에 모나코 팀은 최근의 상승세에 대해서는 잇고 있는 중인데 기복은 여전히 존재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팽팽하게 접전을 할 것이며 승부의 추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으로 쉽게 기울어 버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소시에다드 모나코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문의를 주신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빠르게 궁금증 해결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